디지털 달러가 온다.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집어삼킬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달러가 들어옵니다. 지폐가 아닙니다. 은행 계좌에 찍히는 숫자도 아닙니다.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1짜리 디지털 코인입니다. 이름은 스테이블 코인. 지금 전 세계에서 3,200억 달러, 한화로 약 470조 원어치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019년에 불과 2조 원도 안 되던 시장이 7년 만에 470조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디지털 달러의 양대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이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 하나, 우리. 한국의 4대 금융그룹 경영진과 나란히 앉아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조용히 긴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짚어봅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0%, 20%가 출렁이는 게 일상입니다. 이런 코인으로는 커피 한 잔을 사기도 어렵습니다. 오전에 5,000원이던 코인이 오후에 4,000원이 되면 그건 화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1코인은 항상 $1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순합니다. 코인을 한 개 발행할 때마다 발행사가 실제로 $1에 해당하는 자산을 금고에 넣어둡니다. 주로 미국 단기 국채나 현금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1코인을 가져오면 $1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두 회사입니다. 테더, USDT라는 코인을 발행합니다. 시가총액 약 1,850억 달러, 시장 점유율 약 58%, 하루 거래량만 1,000억 달러를 넘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하루 결제 금액을 합친 것보다 많을 때도 있습니다. 서클, USDC라는 코인을 발행합니다. 시가총액 약 786억 달러, 테더보다 작지만 규제 투명성에서 앞서며 기관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코인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8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99% 이상이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유로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전체의 0.1%도 안 됩니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그냥 코인 투자자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화폐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달러 패권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7월 18일, 미국에서 역사적인 법안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됩니다. 일명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규제법입니다. 이 법이 하는 일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이든 핀테크 기업이든 누구나 정보 승인을 받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발행액만큼 반드시 달러 표시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미국 단기 국채나 현금으로요. 그리고 매월 발행액과 준비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법의 본질이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미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구조적 수요가 늘어납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줄 새로운 고객이 자동으로 생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스테이블 코인이 쓰일 때마다 그건 사실상 달러가 쓰이는 겁니다. 은행 계좌 없이도 스위프트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나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러의 영향력이 물리적 지폐와 은행 시스템을 넘어 디지털 공간 전체로 확장되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을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달러화 현상.
과거에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자국 화폐 대신 달러가 일상 통화로 쓰이던 현상이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전략 공백 상태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공식적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발행 구조와 발행사 요건, 규제 체계를 두고 정부 부처와 업계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3일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CEO가 서울을 방문하였습니다. KB금융지주의 부회장급 임원과 만나 협업을 논의하였고 신한은행, 하나금융TI 경영진과도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두나무, 빗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테더의 보 하인스 CEO가 KB금융, 양종의 회장과 만나 CBDC 활용과 토큰 증권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카드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레어 CEO는 기자간담회에서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서클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지는 않겠다. 그것은 한국의 은행이나 핀테크 컨소시엄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언뜻 겸손한 발언 같지만 이 말의 이면을 읽어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위에 먼저 구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제 인프라라는 건 한번 깔리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고속도로를 놓으면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이 그 도로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나중에 다른 길을 놓아도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길을 계속 쓰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기반으로 먼저 깔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도 시장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째, 외화 유출 리스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달러를 사려면 은행에 가서 환전하거나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사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정부가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화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으로 원화를 넣고 USDT나 USDC를 사면 그 순간 그 돈은 사실상 한국 금융 시스템 밖으로 나간 겁니다.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디지털 달러를 들고 해외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하거나 해외 RWA 토큰에 투자하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본 유출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불안하거나 원화 가치가 흔들릴 때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원화의 위상 약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큰 증권, 실물 연계 자산, 온체인 머니마켓 같은 새로운 금융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로 스테이블 코인, 일본은 엔화 스테이블 코인,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자국 통화로 된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운 디지털 금융시장의 결제담보 통화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토큰 증권 시장에서조차 원화가 아닌 달러엔 유로 기반 토큰이 쓰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인데 우리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셋째, 금융산업의 해외 유출입니다. 규제가 명확한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로 웹 기업과 핀테크 기업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어디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규제가 명확한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을 짚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코인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AI 경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에는 AI 에이전트끼리 자동으로 거래를 하고 결제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사람이 직접 은행 앱을 열어서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AI가 알아서 서비스를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런 머신 대머신 결제에서 어떤 통화가 쓰일까요? 은행 영업시간에만 작동하고 해외 송금에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가 비싼 기존 통화 시스템은 AI 경제에 맞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즉시 저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AI 경제의 기본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이라면 AI 경제 전체가 달러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원화는 처음부터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서클의 알레어 CEO가 서울에서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AI 기반 경제 활동이 맞물리며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디지털 화폐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CBDC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각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전략 아래 통합해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CBDC, 예금 토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의 설계도 위에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CBDC와 예금 토큰은 금융 안정성과 공공결제에 집중하고 민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RWA, 국경 간 결제, AI 경제 등 혁신 영역을 맡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속도를 내야 합니다. 결제 인프라는 선점이 전부입니다. 지금 한국 금융사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싶어도 법이 없으니 당장 할 수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업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 간극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는 달러 중심으로 굳어집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잃는 것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더라도 한국 안에서만 쓸 수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로 스테이블 코인, 엔화 스테이블 코인과 자유롭게 교환되고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호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서클이 한국에 와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각국은 자국 통화와 시장 특성에 맞는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동시에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과의 상호 운용성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해외 송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100만 원을 보내려면 은행을 거쳐야 하고 수수료도 비싸고 도착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몇 분이면 됩니다. 수수료도 훨씬 적습니다. 소상공인의 해외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 시장의 무역 상인들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편리하니까요. 문제는 이런 편리함이 통제 없이 확산될 때 발생합니다. 2022년 루나-테라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렸던 테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4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USDT나 USDC는 테라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실물 자산으로 담보된 코인이니까요. 하지만 그 실물 자산이 정말 충분한지, 그 관리가 투명한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특히 테더의 경우 준비 자산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GENIUS 액트를 통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인 결제 수단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인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 전략입니다. 유럽은
MiCA라는 규제를 이미 시행 중이고 일본은 은행과 신탁회사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으며 싱가포르도 자체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라는 국가 주도의 CBDC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테더와 서클의 CEO가 직접 찾아와 금융그룹 회장들과 악수를 나누는데 정작 우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법적 근거조차 아직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여전히 논의 중이고 발행 주체와 규제 체계를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건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신경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듯이 미래에는 디지털 지갑으로 돈을 주고받게 됩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해외여행을 갈 때, 프리랜서로 해외 클라이언트와 일할 때 그 돈이 원화 기반인지 달러 기반인지가 여러분의 환전 비용과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서클의 CEO가 말한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앱 안에서 기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코인 지갑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KB국민은행 앱이나 카카오뱅크 앱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달러를 사고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앱 안에서 도는 돈이 원화인지 달러인지 그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이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외화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때는 물리적인 달러의 유출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형태가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디지털 달러가 통제 없이 밀려 들어오면 원화의 가치와 한국 금융 시스템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잘 설계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한국 기업의 국제 결제를 효율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원화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기인 동시에 기회. 결국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3,200억 달러, 470조 원. 이 돈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대부분이 달러입니다. 원화는 아직 이 경기장에 발조차 들이지 못했습니다. 테더와 서클은 이미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4대 금융그룹은 그들과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국회 어딘가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앞으로 5년, 10년 뒤 우리 경제의 풍경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들어올 디지털 달러. 그것이 원화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지 아니면 원화와 공존하며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도구가 될지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